제가 집에서 수학을 한다고 하면 다들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 화 안 나냐고 저한테 막 그렇게 질문들을 하거든요. 화 나죠. 저도 다 겪었어요. 그 과정 다 겪어보고 어느 포인트에서 화가 나는지 그것도 저도 다 잘 알아요. 이 사실을 알고 나면요, 화 안 나요. 절대 안 나요. 안녕하세요. 엄마표 영화하는 영알못 엄마 이웃집 오원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다르게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엄마표 수학하는 수포자 엄마 이웃집 오원입니다. 영알못 엄마의 수포자에 완전 커밍아웃이네요, 이거. 네, 저 수포자예요. 네, 수포자임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수학을 하고 있죠. 네, 평범한 엄마가 대한민국에서 평범하지 않은 엄마로 살아가는 이야기 5편. 네, 대망의 수학 이야기입니다. 자, 수학은요. 그 전에 여러분들 왜 제 채널에 구독 누르셨어요? 제가 제 채널에 구독 누르신 분들 보니까 이미 모든 정보를 다 섭렵하신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구독을 누르셨다는 건 저한테 기대하는 바가 다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책 소개를 중점적으로 한다기보다 많은 수학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을 토대로 실제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그런 경험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두 선생님의 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미 많이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아직 미취학의 부모님들은 이런 쪽에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수학 잘하는 아이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초등심화 공부법, 이렇게, 네, 출판하신 류승재 선생님, 네, 책과, 그 다음에 착한 수학, 최수일 선생님의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네. 류승재 선생님은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수학학원 원장님이시고요. 최수일 선생님은 그 교직에서 근무하셨다가 퇴직을 하시고 최근에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이런 비영리 활동 모임을 하고 계시는데, 이 선생님의 교육관이 참 와닿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두 선생님, 네, 책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류승재 선생님 책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팩폭, 뼈 때리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약간 츤데레 같은 느낌? 네. 읽다 보면은 막 혼나는 느낌이 들어요. 책을 읽으면은. 그런데 그 속에 진짜 세심하게 다 들어있거든요. 궁금해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살짝 츤데레 스타일, 네, 있지 않을까. 반면 최수일 선생님은 글의 표현이 류승재 선생님의 글보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약간 부드러우세요. 부드러우시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 이 묵직한 뭔가가 있어요. 네. 그래서 두 분 다 각자 맡은 곳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참 교육을 하고 계시는구나, 네, 이런 진심이 느껴졌다고 해야 될까요? 네. 물론 다른 책들도 다 그렇게 느꼈지만 제가 많은 책들을 다 소개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대표적으로 이 두 분만 소개를 해 드릴게요. 네. 수학은요,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첫 번째, 스스로 학습, 주도적 학습으로 문제 해결력을 키우기. 수학 잘하는 아이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네, 이렇게 여기 책에서는요, 류승재 선생님 책이에요. 이 책에서 지난번에 제가 4편에서 말씀드렸던 공부몰이 독서법 최승필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수학력, 문제 해결력을 키워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수학력,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지 방법을 모른대요.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학원이 수학 공부를 방해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분 수학학원 원장님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학학원 원장님이 이렇게 쓰시니까 신뢰되지 않아요? 네. 듣기와 보기 형태의 가짜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수동적으로 보고 듣기만 하는 강의식 수업을 많이 들으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했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도 이제 어릴 적에 생각해보면은 학원에서 선생님이 막 이렇게 풀어주는 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다 알 것 같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해보면은 다 모르겠는 거죠. 네. 그래서 제 딸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혼자 스스로 이거를 풀고 고민하고 해서 한번 문제 해결력을 키워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네. 이 책 읽어보면은 뼈 때리는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 안에 제가 왜 수포자가 되어 있는지 다 써 있어요. 구구절절 다 제 이야기예요. 네. 이래서 사람이 참 자기 성찰이 중요해요. 네. 저를 되돌아보고 나니까 우리 애한테는 절대 이러지 말자, 그런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바른 습관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시는데 가르쳐주지 말아요. 네, 가르쳐주는 습관이 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세한 설명은 책에 상세하게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저도 안 가르쳐줘요. 제가 이 책을 2학년 말경에 읽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안 가르쳐줬어요. 정말 몰라서 막 심화 문제집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힌트만 주는 거죠. 네. 근데 이 과정이 물론 저도 쉽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2학년 말부터 이제 이 책을 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는 애가 모른다고 하면은 제가 다 가르쳐줬어요. 다 이렇게 가르쳐주던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문제 좀 한 번 더 읽어볼래? 더 생각해봐. 가르쳐주지는 않고 자꾸 생각만 해보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애가 정말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고치는데 진짜 몇 달 걸린 것 같아요. 애가 죽을 것 같아 하니까 저도 죽겠더라고요. 애를 달래야 되잖아요. 어쨌든 또 공부 정서 망치면 안 되니까 화는 내면 안 되겠고, 생각해보라고 하면 생각할 마음이 없어요. 생각할 마음이 1도 없고 그냥 하기 싫은 눈빛으로 이러고 있으면 막 끌어오르잖아요. 예. 근데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정말 이 고비를 내가 못 넘기면 나도 학원으로 보내야겠구나. 근데 제가 다 여러 가지 다 엄마 아빠 집에서 하잖아요. 모든 게 다 고비가 있어요. 그 고비만 넘기시면 돼요. 진짜 그 고비만 넘기면은 다 그냥 당연히 하는 걸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고비를 진짜 잘 넘기셔야 돼요. 저도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네. 자, 이렇게 네가 한번 해봐 라고 하고, 대신 제가 뭘 했냐면은 그 불필요한 문제집들, 제가 뭐 도형 문제집 뭐 이런 거 막 실수로 이런 것도 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문장집 문제집 이런 거를 한 방에 싹 다 정리해줬어요. 이거만 고민해서 이것만 해 라고 이렇게 하고서, 네. 물론 연산은 완전히 정리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원래 처음에는 왜 연산 문제집 보면은 한 단계가 뭐 한 4권씩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옛날에 잘 몰랐을 때는 이거를 빨리 끝내고 싶어가지고, 왜 이렇게 단계를 끝내고 넘어가고 싶은 욕심이 컸는지 모르겠지만 막 엄청 많은 양을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시켰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딱 반 페이지만 하거든요. 어떤 날은 그림 있고 이러면은 2문제밖에 없어요. 막 이런 날도 그냥 저는 하루에 반쪽만 해요. 네, 그렇게 연산은 하고 있고요. 다른 거는 이제 문제집하고 심화 문제집하고 딱 이렇게만, 여기 책에 써있는 대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읽어보세요. 네. 두 번째, 공식 아닌 개념. 모든 전문가들이 강조하시는 개념이 있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은 공식 암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개념을 뭐 열심히 공부하기보다. 네. 자, 이 개념 이야기가요, 이것만으로도 오늘 분량을 넘어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은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이 개념은 제가 연산에서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처음에 이 연산은 계산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 개념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연산에서 개념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 뭐 원리가 뭐가 있겠어. 이런 착각을 한 거죠, 제가. 왜냐면은 저는 어릴 적에 주사안을 했었거든요. 주사안을 했는데 이런 연산 문제만 나오면은 주판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이게 계산이 너무 쉬웠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 배웠어요. 뭐 원리라는 거를 아예 뭐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주산으로만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애랑 집에서 수학을 하다 보니까 부끄럽지만 저도 처음 알게 된 거죠. 다양한 원리로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걸. 네.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안 배우지 않았나요? 저만 기억을 못하는 건가? 그냥 연산 문제만 있었고 계산 방법만 그렇게 배웠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자, 제가 집에서 수학을 한다고 하면 다들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 화 안 나냐고 저한테 막 그렇게 질문들을 하거든요. 화 나죠. 저도 다 겪었어요. 그 과정 다 겪어보고 어느 포인트에서 화가 나는지 그것도 저도 다 잘 알아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이 공부 정서 망치면 안 된다라는 소리를 듣고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은, 오늘은 새날이 밝았구나. 어제 나랑 했던 내용이라고 해서 오늘 알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말자. 제가 그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이런 마음을 먹기 전에는, 야, 엄마가 좀 전에 말했잖아. 왜 몰라? 이거 지난번에 했잖아. 엄마 말하는데 집중을 하나도 안 하고 있으니까 네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똑바로 앉아봐. 이러면서 이제 막 저만 괜히 화가 끌어오르고 애 태도 가지고 이제 막 나무랐던 거죠. 내 아이가 집중도 하나도 안 하는 것 같고 이 쉬운 연산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답답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막 언성도 끌어오르고 언성이 높아지고. 네.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평생 살아오면서 돈 계산하고 살아왔잖아요.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더 싸게 살려고 머리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해본 거라서 익숙하단 말인 거죠.
근데 애들이 이거를 처음 배운 게 아니라 이제 막 알게 됐다는 거죠. 제가 영어 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야 영어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배워서 이게 익숙하지만 애들이 처음에 잘 따라 읽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당연한 거더라고요. 애들은 이제 막 이거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막 이렇게 다그쳐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자,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제가 띄엄띄엄 단어 모르는 거 다 넘어가요. 다 일일이 찾지는 않고.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는 도대체 이게 무슨 단어야? 제가 궁금해서 그럴 때는 한 번씩 찾아보거든요. 자, 근데 오늘 한 번 찾았다고 제가 며칠 지나가지고 그 단어를 보면은 그거 기억나요? 기억나냐고요? 안 난단 말이죠. 제가 기억 안 나는데 옆에서 너 지난번에 그거 찾아보고 왜 찾아봤는데 왜 기억을 못해? 이렇게 나무라면 화 나요, 안 나죠? 아, 모를 수도 있지.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애들한테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처음에 오늘 배웠다고 내일 안다고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다가 사실 이렇게만 생각해도 화가 확실히 안 나요. 덜 나요, 진짜.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읽고 정말 중요한 걸 알았어요. 아이들에 대한 인지 발달 능력에 대한 그런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이 아이들은요, 이 문자 자체가 추상적인 거예요. 이 추상적인 문자를 가르치기 전에 구체적인 사물로 충분히 눈으로 보면서 노는 그 과정이 있어야 이 경험적인 과정을 거쳐야 추상적인 게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자, 앞에 것들을 이거는 다 생략한 채 우리는 이것만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자만. 네. 자, 막 어떤 집에는 이 손가락 막 못하게 하잖아요. 이 손가락 못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연산을 집에서 할 때 그림 있는 거 한두 번 보여주고 그림 있는 거를 중점적으로 하지 않고 연산 문제 있는 것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이에 대한 인지 발달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우리 애가 못하는 것 같고 집중도 안 하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을 내가 진짜 잘못 생각했구나.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 사실을 알고 나면요, 화 안 나요. 절대 안 나요. 제가 지난번에 어릴 적에는 막 문제집 풀리지 말고 이 사탕이나 젤리 같은 거 가지고 놀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어릴 적부터 문자를 일찍 접하게 하는 게 결코 좋지 않대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적기에 1학년에 입학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딸은 12월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거 때가 있구나, 이거를 이해하는 때가 있구나, 저도 실제로 느낀 거지만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저희 둘째가 12월생이었다면 8살에 학교 안 보냈을 것 같아요. 9살에 학교 보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딸 반에 11살짜리 아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엄마 정말 현명한 엄마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정부는 지금 7살 아이들을 입학을 시키겠다라고 하죠.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12월생 엄마로서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1학년 수학에 이런 게 나와요. 무엇은 얼마보다 얼마가 크다. 네. 예를 들면 영희는 사탕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수는 영희보다 사탕 2개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철수가 가진 사탕의 개수는 얼마일까요? 이거를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서가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기도 하고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냐면은 이런 것조차도 눈으로 볼 수 있게 처음에 알려주셔야 된대요. 이거를 말로만 이건 이 말이고 이걸 말을 100번 설명하지 말고, 자, 똑같이 여기에 사탕 5개 이렇게 꺼내주고 그 다음에 철수한테 사탕을 2개 더 놓으라고 한대요. 이렇게.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게 눈으로 2개가 더 옮겨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이거를 철수는 영희보다 사탕을 2개 더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 네. 말이 자꾸 꼬이기 시작하네요. 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네. 이 책 수학 원리를 제대로 배운 아이는 쉽게 계산합니다. 네. 이 책이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연산을 놀이로 접근하게 하는 방법이 잘 나와 있어요. 독일에서는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한다라고서 상세하게 다 나와 있거든요. 이 책 읽어보시고 참고하실 분은 집에서 한번 놀이 해보세요. 네. 그리고 제가 해왔던 실수들 말씀드리면서 친구들 따라가 보려고 엄청난 양을 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정신 차리고 보니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제 딸이 나 안 하겠다고 주저앉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쪽씩만 지금 연산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딸이 연산 속도가 늦기는 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1학년 때 처음 줌 수업을 하는데요. 우리 애가 이제 코로나 1세대요, 거의. 졸업식도 못하고 입학식도 못하고 학교도 거의 못 간 그런 애거든요. 1학년 2학기에 처음 줌 수업을 하는데, 그때 이제 2자리 더하기 2자리였어요. 선생님이 학습지를 내줬는데 우리 딸 반도 못 풀었는데 다른 애들 다 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얘가 정말 연산 속도가 늦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그 늦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제가 그러면 열심히 막 훈련을 하게 시켰을까요? 아니죠. 그러지 않았어요. 언젠가 연산은 늘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정확한 게 중요하지 빠른 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도 연산 속도가 빠르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매 단원마다 단원 평가 시험 치니까 너 시험 칠 때 시간이 모자라? 그랬더니 안 모자란대요. 그럼 너 시험 꼴찌네? 그랬더니 뒤에서 3번째로 낸다는 거예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됐잖아요. 뭐 연산이 빠른 애들은 뭐 어디까지 계속 빨라지는 거 아니고 얘도 뭐 하다가 보면 늘겠죠. 그래서 저는 뭐 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걱정은 사실 없어요. 네, 그냥 천천히 정확하게 가는 거에 저는 중점을 두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 개념을 알아도 숫자가 좀 커지면은 막 흔들려하고 어려워해요. 네. 근데 이게 제가 훈련을 안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개념 원리에서 빵꾸가 났다라는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네. 단지 계산하는 방법만 막 잘 익히고 있으면 다가 아니라 천천히 생각해서 쉽게 할 수 있는 원리를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제가. 네. 실제로 교과서에 어림수 잡아서 계산하기, 뭐 다양한 방법으로 덧셈하기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책으로 놀이를 하면서 채워줬어요. 네. 예를 들면 뭐 10을 이용한 방법 그런 거 있잖아요. 나 학교 다닐 때 왜 이런 걸 안 배웠나 몰라. 10을 이용한 방법. 네, 그런 거 열심히 했어요. 15 더하기 9가 15 더하기 10으로 계산을 하면은 빼기 1만 해주면 쉽잖아요. 39 더하기 32를 할 때 40 더하기 32 빼기 1 하면 쉽잖아요. 곱하기도 마찬가지예요. 321 곱하기 9 큰 수 같지만 321 곱하기 10을 해서 321을 빼면 쉽잖아요. 네, 이런 거를 많이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제가 곱하기를 예를 들어볼게요. 2학년 때 이제 9구단을 외우잖아요. 네, 어느 날 10단을 외워서 왔어요. 선생님이 이제 10단을 알려주셨나 보죠. 우리는 9단까지만 이제 하니까 엄마 10단은 정말 쉽다. 이거 봐라. 11은 10, 12, 20, 13, 30. 10 곱하기 10이 100이라는 걸 얘가 알고 있어요. 네, 그때 알았거든요. 그렇게 단순히 외운 지식이니까. 근데 막상 이제 문제를 하는데 40 곱하기 30을 120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얘가 실수한 게 아니구나. 제가 그거를 딱 알겠는 거죠. 그러면 자, 4 곱하기 3에 12에다가 0이 2개 있으니까 0 2개 붙이면 돼. 제가 이렇게 가르쳐줬을까요? 아니죠. 안 돼요. 이렇게 가르쳐주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이거 봐봐. 이 주머니는 40개짜리 주머니야. 40, 40, 40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가 이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그래도 얘가 이 동수누가의 개념, 곱하기가 같은 수를 반복해서 더한 수라는 거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40을 3번 30을 더해야 되는데 3번밖에 안 더했다라는 사실을 얘가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그림으로 반복해서 막 보여주면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딱 쉽게 이거 해서 뒤에 0만 0 숫자대로만 붙이면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다 활용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뭐 더 한 단계 더 나가볼까요? 28 곱하기 40, 뭐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거 봐봐. 이걸 쉽게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28에다가 네모칸을 이렇게 그려줘요. 28 세로로는 4칸이 있대. 자, 그러면 이거는 총 네모가 몇 개 있어? 그러면은 계산을 해서 110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래, 맞아. 110인데 이게 28 곱하기 40이었으니까 이게 10배 더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서 그림을 계속 반복적으로 그려준 거예요. 자, 류순재 선생님이요. 엄마들이 개념 가르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류순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누가 고등부 가르칠 거냐 초등부 가르칠 거냐 하면은 고등부 한대요. 초등부가 그만큼 어렵고 중요하대요. 이 개념을 정말 잘 가르치는 게 진짜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엄마들이 잘못 가르치면 안 된대요. 절대. 바르게 가르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예. 그래서 엄마가 가르쳐 주지 마시라고 하셨는데
저는 책 띄워드릴게요. 이 책. 네, 이것 보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개념들이 정말 초등학교 과정의 개념들이 진짜 잘 나와 있거든요. 이것대로 제가 가르쳐 줬어요. 네. 연산에서 우리 아이가 실수가 발생한다면은 구멍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거 구멍 메우고 가셔야 돼요. 빨리 간다고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실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찾으셔야 돼요. 어디에 개념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은지 그거를 한번 좀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연산에도 다양한 개념이 있어요. 결합법, 덧셈의 결합법칙, 교환법칙, 뭐 뺄셈에도 제거의 개념이 있고, 전체에서 부분으로 뭐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곱셈에도 동수 누가 같은 수를 계속 더하는 거랑 같은 거죠. 교환법칙, 분배법칙, 나눗셈에도 뭐 똑같이 나누는 등분제, 포함제 뭐 이러면서 이 포함제가 또 분수의 개념으로 넘어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쉽게 잘 써있는 책이 부모는 쉽게 가르치고 아이는 바로 이해하는 초등수학, 이 책이에요. 네, 여기 한번 보세요. 네. 기본적으로 류승재 선생님은 3학년이 되면 그 교과에 대한 개념을 독학을 시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딸이 3학년이 될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제일 쉬운 개념서를 하나 사서 이제 혼자 읽고 혼자 풀으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보통 개념서의 문제집이 왼쪽에 개념 설명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한 학기 혼자서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혼자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분수 같은 것도 혼자 다 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림 그려봐. 제가 계속 그림 그리라고 했거든요. 네. 지금도 3학년 2학기 방학이 시작되면서부터 혼자 하고 있고요. 뭐 이제 저랑은 방학이어서 1학기 구멍이 있나 없나 저는 이제 그거 확인하고 있고, 우리 애는 3학년 2학기 지금 혼자 거의 다 나갔어요. 이 매일 조금씩 해도 이게 그 범위가 짧아서 금방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제가 1학기 점검하고 있잖아요. 다 배웠다고 얘가 다 알고 있을까요? 아니죠.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개념들을 아이랑 수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이렇게 우리 딸은 퀴즈식으로 이렇게 내는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제 각도, 각이 설명되어 있는 도형 보면서 이건 뭘까? 이거는 선분일까? 이러면은 반칙선이지 막 이래요. 이런 것들을. 정사각형이 뭘 정사각형이라 그래? 뭐 그러면 마른 거는 정사각형이 될 수 있어?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4시인데 80분 후면은 몇 시 몇 분이게 뭐 이런 거. 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퀴즈 내면은 재밌어 하더라고요. 2km는 몇 cm이게. 그럼 이제 막 동공이 흔들려. 단위가 너무 커서. 그럼 제가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해보라고 하고, 이런 거 한번 이렇게 수시로 까먹지 않게 분수로 한번 해봐. 설명해봐. 아빠가 분수 배운 지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는데 네가 아빠한테 분수 가르쳐줘봐. 채한테, 동생한테 나눗셈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줘봐. 제가 계속 이렇게 개념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지 이렇게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제가 하나 팁을 드리고 싶은 게, 할머니 할아버지 뭐부터 이렇게 친척들 나이를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69, 72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연령대가 다양하게 할아버지는 72살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평소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고 놀면은 그게 되게 와닿기가 쉽거든요. 네, 70은 70 이것보다 할아버지는 72살 이게 훨씬 더 아이들한테 받아들이기 쉽다라는 거죠. 네. 자, 지금까지 제가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학원에서 해줄 수 있을까요? 이거 구멍 메우지 않은 채 진도만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학원은? 그리고 문제를 스스로 풀고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데 이거 학원에서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이걸 알고 나니까 제가 수포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대한민국 엄마는요, 자식 일은 다 해요. 제가 영어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평생 영어 공부 안 했다가 자식 일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이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손 놓고 있을 수만 없겠더라고요. 네, 수포자이지만 해보지도 않고 못하겠다는 소리는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초등과정은 쉽다고, 쉬워서 다 따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초등과정이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비해서 쉬운 건 맞는데, 제가 이 영상 준비하면서 느꼈던 거는 제 딸이 이게 쉬워서 잘 따라온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구멍을 다 메워줘서 잘 따라온 거더라고요. 네, 초등 과정이 쉽다라는 말은 정정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이해가 느린 아이도 구멍 잘 메워주면은 개념과 원리 잘 설명해주고 천천히만 가면은 다 따라갑니다. 네. 이렇게 느려도요, 학교에서 단원평가 시험 보면은 다 맞아서 와요. 하나도 안 틀리고 와요. 매번. 네. 이게 자식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은 잘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생각해 보시고, 네,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못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